회사도 엿을 먹지만 나도 엿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을 하시다가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사를 하고 나서 직원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상 손해가 났다. 그리고 네가 퇴사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퇴사 자체, 그러니까 뭐 무단 퇴사를 했든 아니면 뭐 허락을 받지 않고 갑자기 퇴사를 했든 네가 퇴사를 했어, 손해가 났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요, 일단은 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직원이 일을 했는데 그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회사에 났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못한다면 직원이 막 진짜 일부러 막 손해를 막 일으켜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손해가 1000만 원 났어요. 그러면 직원이 그걸 1000만 원을 다 물어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하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뭐 불량이 좀 날 수도 있는 거고 배송을 좀 잘못 보내서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모두 다가 직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물론 손해가 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자체는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을 해주긴다. 그러니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이라는 말은 두 가지잖아요. 상당해야 되고 한도 내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에 걸리면 이제 회사가 직원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자체를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안 된다는 거는 소송을 했을 때 회사가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다, 힘들다라는 얘기지. 소송하는 것 자체는 나 얘 때문에 손해 났어, 그래서 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자체는 막을 길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송에 가지 않도록 협조하실 게 있으시면 뭐 전화 안 받고 네 맘대로 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소송이 걸리면 경제적인 비용, 시간적 비용, 뭐 심리적 비용 다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협력을 하실 거 있으면 협력을 해서 소송 가는 거를 조금 막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가시면 왜 좀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인정이 어렵냐면 업무상 손해가 난 거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손해가 났다. 그럼 이 사람 때문에 3천만 원 손해가 다 난 거냐? 실제로 이 사람 때문에 3천만 원의 손해가 난 거냐? 그럼 3천만 원 중에 얼마가 이 사람의 책임이 있느냐? 그럼 이게 진짜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항상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업무상 손해에서는. 그럼 이 사람이 고의였냐 과실이냐 이런 걸 다 해서 인정돼야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데, 되더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는 제가 하지 말라고 보통 말리는 겁니다.
말리거든요, 회사를. 그렇게 보시면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막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회사가 그렇게 나온다면 좀 내가 도와주고 협조할 건 있으면 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소송 가는 걸 막으려는 노력은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일상생활 하시면서 소송에 대응하시면 되는데, 너무 그렇게 정말 고의로 일부러 막 몰래 막 회사 물건을 막 부시고 막 서류를 일부러 조작하고 그런 게 아니시라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정도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퇴직을 하는데, 야, 너 우리 회사에 1,000만 원 손해 났거든. 그러니까 너 퇴직금에서 1,000만 원 까고 줄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위반이 됩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어떤 경우에도 온전하게 받는 전액불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건 안 됩니다. 다만 동의를 해주시면 회사가 상계를 하겠죠. 뭐 일방적으로 회사가 내 동의도 없이 만약에 뭐 자기 맘대로 상계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의 제기하시고, 안 되면 뭐 노동부에 가서 나 임금 체불을 했다, 이분이 강제로 상계했다 라고 해서 임금을 돌려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너 때문에 손해가 1,000만 원 났어. 근데 그 1,0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되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 확정적이지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 내 책임일지 아닌 걸 수도 있고, 내 책임이 0일 수도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의 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사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인데요. 일단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너 퇴사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일단은 말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퇴사 자체는 무조건 가능한 겁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요. 강제근로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 일하고 싶으면 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애초에 내가 강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의 문제만 남는 거지 강제로 꼭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합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회사가 퇴사를 막을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직서를 내고 언제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30일 전에만 내게 되면 회사가 승낙을 하든 안 하든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안 나가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정에 뭐 2주 전에 내게 돼 있다. 그럼 2주 전에만 내게 되면 그냥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30일로 돼 있다. 그럼 30일 전에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30일이 지나면 효력 발생이 민법에 의해서 되는 거고, 만약에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데요. 월급제 경우에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표를 제출한 당기 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월급날이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 산정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내가 3월 15일 날 사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5월 1일 날, 4월이 지나고 5월 1일 날, 4월이 경과하고 5월 1일 날 효력이 발생하니까 5월 1일까지만 다니고 5월 1일부터는 안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단퇴사를 해서 소송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황당하잖아요. 막 연락하고 뭐 혹시 뭐 사고가 난 건 아닌가. 근데 뭐 전화도 안 되고, 아니면 문자로 띡 저 그만 나갈게요,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경우 회사가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죠. 왜냐면 굉장히 뭐 되게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안 나와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요즘은요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너의 인성을 고쳐줄 거야. 너는 썩어 빠진 너의 정신을 고쳐줄 거야. 그러면서 소송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말리자. 그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됐다고. 난 이 사람한테 10원이라도 받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 얼마가 됐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 손해가 났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절대로 무단퇴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회사가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뭐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 하시고, 한 달을 참기 어려우면 제가 일주일 정도까지만 일을 하겠습니다, 뭐 3일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미리 하시고 그 날짜를 채우시고 나오시면 최소한 무단퇴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거나 그러면 뭐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도 생기니까. 근데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기 때문에 소송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소송은 피하는 게 좋거든요.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퇴사는 정말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의 노력은 하시고 성의 표시를 하시고 마무리를 어느 정도는 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소송을 하신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또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해서 소송이 냈으면 그게 고의랑 과실로 해서 손해가 났고 그 손해가 특정돼야 되고 그게 분담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충족이 안 돼서 손해배상 청구가 잘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잘. 근데 소송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소송에 걸리면 어쨌든 거기에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무단퇴사는 하시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고요. 소송해봤자 내가 지지 않으니까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짧은 생각이실 수도 있습니다. 엿 먹어봐라, 너 한번 무단퇴사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회사도 엿을 먹지만, 나도 엿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했을 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잘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고요. 회사의 협조를 조금 최대한 하시면서 소송으로 안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되, 혹시 소송에 가더라도 근로자가 그렇게 막 불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상생활 할 때, 나 소송 걸려서 어떻게 하지? 또 이렇게까지 막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해서 좀 이런 얘기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